안녕하십니까. 동의과학대 물리치료학과 김강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과 머리 근육 중에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상승모근과 견갑거근을 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판상근과 두방극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방극근 중에 원래는 경추신전근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메인 근육이 두방극근이기 때문에 두방극근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거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모근의 특징은 별명은 옷걸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옷걸이처럼 생겼다 해서 옷걸이란 별명이 있고요. 키포인트 3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투통과 관련이 있다. 그레이트 오시피탈 러브나 서드 오시피탈 러브, 레스 오시피탈 러브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자리가 어퍼 트라페지우스 자리다. 그리고 목에 ROM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목에 가동 범위와 연관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목을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면 왼쪽에 있는 상승모근이 수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상승모근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포착이 가능하다. 자율신경 포착 가능한 거는 전체적인 승모근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을 다쳤을 때 얘들이 T스파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포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갑거근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견갑 배신경을 꼭 아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버유즈했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목에 뻣뻣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왜? 그 근육들이 어디 붙어있냐? 경추의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횡돌기에 후관절, 후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투버클이라 하죠. 포스테리어 투버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뻣뻣해지면 얘가 근육들이 단축되거나 근육이 긴장이 되면 여기 있는 횡돌기에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근육은 스프레니어스 머슬입니다. 판상근이라고 하죠. 판상근은 두판상근과 견판상근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거는 두판상근 근육이고요. 두판상근 근육은 조금씩 다릅니다. 해박 교과서마다 조금씩 하는 말이 달라요. 뭐가? 기시와 정지부가 약간씩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C3부터 해서 T3까지가 두판상근의 정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시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양돌기 쪽이 기시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 3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똑같이 두통하고 상관이 있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환자분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별명이 머리에 쥐가 내린다. 머리 안쪽이 아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통과 상관이 있고요. 눈이 빠질 것 같다는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2와 C3의 신경근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을 회전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스프레니어스 캐피티스 머슬들은 동측 회전을 시켜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판상근은 경추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연관통 패턴을 보시면 두정부나 후두부, 축두부의 연관통 패턴이 나타날 수 있고요. 눈 뒤쪽으로 집중되는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입니다. 두통이고요. 근시, 목의 회전 제한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TTP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극돌기 후두부 정지부에 발생할 수 있고요.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두판상근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 포착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NEP가 제일 중요한데 두판상근이 수축되면 C2와 C3의 후두신경에 포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율신경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염불면증, 만성피로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인을 봤을 때 흉추, 요추, 경추 이런 게 있죠. 경추부는 요 앞면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적으로 봤을 때 앞면하고 상관이 있고 흉추부는 위쪽에 심장이나 이런 부분, 위나 이런 부분에 상관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룸바 파트는 비뇨 생식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치료 방법은 테크닉 1, 2, 3를 쓰는데
보통 환자의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압박하는 테크닉 1이 있고요. 테크닉 2 같은 경우에는 이 압박하면서 그 트리거 포인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테크닉이 2다. 테크닉 3 같은 경우에는 전체 두판 상근 쪽을 릴리즈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미끄러지게 하신 상태에서 치료를 해보시면 되고요. 테크닉 4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테크닉 4는 있는 근육도 있고요. 없는 근육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크닉 4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그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는 테크닉 4를 사용하지 않고요. 기능이 다른 애들하고 테크닉 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두통하고 상관이 있다. 두통의 메인 근육이다. 판상근은 두판상근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근육이 두방극근입니다. 두방극근도 두통하고 상관성이 있고요. 대우도 신경이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가 굴곡할 때 가동범위 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연관통 패턴을 보시면 측두부, 이마, 후두부, 견갑골 내측면에 일어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두통입니다. 두통이고 목 뒤쪽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TP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기시부가 T1부터 해서 T6까지 횡돌기에 붙어 있고 후두부 정지부에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추의 신전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요. NEP적으로 봤을 때는 대우두 신경이 압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이상이나 과민 감각이 유발될 수 있고요. 우리가 경추 길이근, 두방극근은 실제적으로 바로 컨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어퍼 트랩 밑으로 해서 컨택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간접적인 컨택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거는 상승모근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위에 있는 애들의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서요. 촉지를 하고 허혈성 압박을 합니다. 테크닉 2는 똑같이 스트레치, 트리거 포인트를 스트레칭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 전체 근육을 이렇게 미끄러지게 마이오파샤 릴리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근육, 흉쇄 유돌근하고 사각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